안녕하세요. 플라이너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한항공 근무할 때 너무너무 친했던 기장님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네. 기장님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제가 신입 승무원일 때 기장님이 강사로 들어오셔가지고 운항 관련 강의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그때 왜 747 400 기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라운드에서 저희가 막 점검한다고 할 때 꼭 나오세요, 객실로. 그냥 캐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승무원들한테도 인사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도 인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유, 그랬던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네.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에 진짜. 진짜 항상 그렇게 해야 서로 이 정말 끈끈한 그 동료애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한번 같이 비행을 하면 잊을 수 없는 기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장님한테 제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 거는 어떻게 대한항공 기장님이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항공대학에서 사실은 조종학을 배우고 3학년 때부터 경비행기 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공군 소위로 인관해서 초등과정, 네. 고등과정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전투 조종사로서 11년 동안 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아, 전투기 조종사셨군요. 그렇죠. 그전에. 그럼 총 몇 년을 비행하신 총 거예요? 42년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1970년부터 네네네. 83년도까지 이제 군대에서 계셨고. 근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0일부로 대한항공에서 은퇴를 했죠. 은퇴하셨죠.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군대나 사회에서 비행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부기장으로서 이제 소형기, 중형기, 대형기 타고 다시 대형기 타다가 이제 소형기 727으로 다시 내려가서 기장이 돼가지고 있다가 바로 전보로 네. 특별한 케이스를 또 바로 전보로 올라가서 네. 기장을 했고요. 하기 위한 자격이 또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몇 개나 따야 되는 거예요? 자가용 면허가 있고 어. 두 번째 계기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발기 면허가 있어야 되겠고 제트 레이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사해서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ATP 운송용 조종사 그걸 하고 CRM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날씨가 아주 나빴을 때 그걸 All Weather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Cat2, Cat3라고 하는 그러한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임무가 투입되고 또 EPTA라고 하는 영어도. 영어 등급이 반드시 4등급 이상.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 영어 구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 영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르죠.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요청이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 정도까지 네네네. 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기장님은 항공대를 가셔서 기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되기 위한 이제 길은 육해공 사관학교로 들어가서 군대에서 뭐 육군 같으면 요즘은 해전익 헬리콥터라고 하는 해전이 있고 해군은 해전익과 P3라고 하는 고정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조종사 하면 공군이죠.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는 뭐 해전익, 고정익, 제트기까지 그래서 수송기 뭐 이런 것까지 다 타고 그리고선 경력을 쌓고 이제 민항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장님은 항공대를 나와서 기장님이 되신 케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 이 자격증을 따고 오셔서 기장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장님이 되는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럼요. 해외에서도 국내와 똑같이 그런 그 군이라든지 또는 항공대학과 같은 조종과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또 훈련기관도 있어요. 거기서 비행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됩니다. 제가 또 일회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나 봐요. 하나 어떤 일회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비행할 때 앵커리지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륙한 지 한 뭐 7분, 뭐 6분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그것도 창가에 있는 승객이 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갔어. 제 창가에 있는 승객이
엔진에 불이 났대. 그래서 날개 봤더니 진짜 엔진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기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장님한테 보고를 하러 막 뛰어갔어요. 사무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기장님은 알고 계셨어. 그리고 이게 여기 계기판에 떴대. 맞아요. 그래서 엔진 그 불을 끄는 거를 누르셔서 불이 꺼졌는데 그게 기장님들이 또 조치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좀 늦게 저희한테 알려주고 알고는 계셨는데 그래서 이미 조치인데 하셨어. 근데 결국 그 비행기는 다이버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앵커리지를 떴는데 다시 앵커리지로 가서 이제 착륙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이륙한 지 한 6분밖에 안 됐으니까. 앵커리지 바다에 모든 기름을 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창가를 보니까 기름을 다 버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앵커리지 공항 가서 착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엔진이 4개잖아요. 747-400에.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도 비행기는 계속 날아갈 수 있나요? 목적지까지? 있어요. 네. 새 엔진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한 10시간 정도 나는 장거리 비행이고 네네. 그런데 만에 하나 또 무슨 조류 충돌이든 아니든 어떤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심각해지죠. 아, 운항 중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조종사들의 임무고 책무입니다. 반드시 비행기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이버트를 해서 바로 연료 덤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덤핑도 왜 하느냐 하면은 무거운 항공기 이런로 만약 착륙을 한다 그러면 착륙 스피드도 늘어나고 후레 타이어가 됩니다. 또 착륙하다가 브레이크 타이어가 시스템 타는구나. 브레이크 시스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또는 무거워서. 짧은 활주로를 하면 활주로를 오버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종마다 맥시멈 랜딩 웨이트 다 해가지고 최대 착륙 스피드가 있어요. 웨이트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덤핑을 합니다. 그 6,000피트 이상에서 하죠. 그건 주로 이 바다 또는 뭐 어디 뭐 산악이라도 어디 평지라도 6,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연료를 이 저고도에서 하다 보면 지상에 그냥 기름을 완전히 하잖아요. 그러나 공중에서는 6,000피트 이상이 기화가 돼가지고 날라가. 밑에 지상에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6,000피트 이상 레이더 박대와서 어디 지정된 데에 가서 덤핑을 하고 그리고선 착륙을 합니다. 그 기름이 너무 아깝더라고 나는. 그렇죠. 다 버리는 거 보니까 진짜 그거 아깝더라고. 돈이죠. 네, 다 돈이잖아요. 그죠, 다 돈이죠. 네, 항공사가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맞아요. 그건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일의 상황을 경험을 할 때 예. 기장님들이 연락을 바로 주시면 저희가 승객들에게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데 엄청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기장님들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절차를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엔진 파이어가 났다. 그러면 우선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비행기 공중에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에는 연료가 잔뜩 실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엔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그럼 날개 거기에 과열돼 가지고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진을 끄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고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엔진 하나를 끄게 되니까 네.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관제사한테 우리 상황이 지금 엔진 파이어가 비상 상황이다. 연락을 우리가 해줘야 그렇죠. 돼요. 그러면 어디에 덤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덤핑을 내면 스위치 처음부터 조작을 해야 연료 탱크에서 거꾸로 뽑아내 가지고 버리잖아요. 절차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일단 끝난 다음에 급할 때는 뭐 바로 뭐 기장이 네. 방송을 하지만 네네네. 아닐 때는 사무장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좀 방송 좀 해주세요. 오히려 다시 다이버트 출발 공항으로 간다 아니면 또 뭐 가까운 뭐 공항으로 간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는 사실 그 딱 사고가 났을 때 뭐 승객하고 저하고 눈 마주치고 딱 대면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빨리 뭘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기자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되게 답답해했는데 이런 이유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다 절차가 있었던 거고. 오늘 저희 몰랐던 거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우리 학교 한번 돌아보고 와서 다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네, 예. 그럼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